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김원영 변호사의 미국 법률 강의, 가족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시다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마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텍사스에서 이혼을 파일을 하려면 텍사스에 6개월 이상 사셔야 되고, 그리고 해당 카운티에 있는 법원에 가야 되니까, 디스트릭 코트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90일 이상 사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법적인 리콰이어먼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하지만은 양 당사자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네. 나는 두 분이 다 그럴 필요는 없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그렇게 산 게 이제 인정이 되면 그 법원에 이혼을 파일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텍사스 주에서 6개월, 소속 네. 카운티에서 90일,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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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래야 이제 그걸 주리스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 관할 건이 생겨요. 그 부분에.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플리딩을 하는데요. 이제 소장을 냈잖아요. 소장을 내는데, 이혼 소장을 내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누구누구는 여기 그 텍사스에서 6개월 살았고 이 카운티에 90일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으로 들어가고요. 네. 뒤로는 이제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뭐 그라운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성격 차이라고 했죠. 예, 이 그라운드가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변호사님. 이제 성격 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걸 no fault ground라고 하고요. 예. 뭐 이제 성격 차이.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학습한 바 있죠. 상대방이 부정한 짓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외도를 했어요. 네. 네. 아니면은 또 그 뭐 범죄 중범죄를 저질러서 1년 이상 뭐 제일에 가는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또 하나는 뭐 1년 이상 그냥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그냥 버렸어요. 예. 아니면은 뭐 3년 동안 그냥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어머니 병거를 한다고 남편이 나갔어요. 뭐 예. 등등. 아니면 아내가 한국 가서 3년 동안 안 들어왔어요. 뭐 처갓집 일 봐준다고 등등 등등 이런 그 폴트 그라운드를 일단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을 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청원을 하는 거죠. 피티션을 넣는 거죠. 예. 네. 법원에. 법원에.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원래는 그러니까 소송이니까 이혼 소송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당신 그 이혼 소장이 접수됐소, 방어하시오 하고 법원을 통해서 법원 집달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달 대신해주는 그 단체들 있죠. 이제 그런 거 예. 통해서 집달리를 통해서 그 소장을 제시를 해주고요. 네, 상대방이 알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이내에 방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격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격 차이가 나는 도저히 인정 못한다. 나는 편한데 왜 성격 차이가 있느냐. 예. 여태까지 당신 내 말 잘 들었잖아. 왜 그래?라고. 상대 배우자가. 예, 상대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뭐 바람 피웠다 그러면 증거대 봐라. 내가 언제 바람 피웠냐. 부인할 수도 있고. 네, 부인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3년 떨어졌다고 했는데 난 그런 적 없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들어왔잖아.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등등 이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뭔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앤서를 파일을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하면은 그냥 동의하면 동의하고 이혼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한인들이 가장 해보면 실무적으로 해보면 가장 많이 이제 쓰시는 방법이 이제 이거는 정말 실무적인 건데요. 예. 대부분 합의이혼이라고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부 일방이 저희 사무실 오시면 이렇게 이제 플리딩을 하고 예. 나는 파일링을 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배우자 일방이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러면 우리 많이 싸우지 말고 그러면 이혼 동의서 만들고 좋게 그냥 싸우지 말고 넘어가자. 예. 변호사비 아깝잖아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스갯소리지만,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네. 그거를 이혼 파일하고 그다음에 파일링이 나오면 웨이버라고 있어요. 예. 예, 웨이버는 뭐냐면 싸우지 않겠다, 이혼에 합의한다라고 하는 성격 차이 분명히 있다. 배우자 쌍방이 네. 이혼에 합의한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격 차이를 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웨이버라는 사인에 다른 일방이 동의를 사인을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법원에 이렇게 변호사랑 처음에 파일하는 사람이랑 같이 변호사랑 가서
뭐 이지하게 그 디보르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네, 상대 배우자로부터 웨이버의 네, 사인을 네, 받게 되면 그렇게 조금 네, 더 그 이지하게 쉽게 네, 이혼될 수 네. 있군요. 그게 거의 해보면은 한 95%, 96%는 거의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몇 퍼센트가 아주 심란하게 좀 싸우는, 치열하게 싸우는 네, 경우. 치열하게 싸우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예. 네. 그렇 그리고 또 이제 이혼에 관해서 또 이제 짚어봐야 될 게 네. 이혼 소송을 파일해놓고 뭐 갑자기 그 같이 살고 있던 뭐 집을 판다 아니면은 렌트 줬던 렌터하우스를 갑자기 팔아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이거 안 되죠. 예. 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갑자기 크레딧 카드를 그냥 만불을 어디 가서 갑자기 다이아몬드를 샀다 옷을 확 사버렸다. 네. 에이 엿먹어라 하고 뭔가 사버렸다. 이거 고의성이 안 있어 되죠. 그렇죠. 보이네요. 고의성이 안 되죠. 네. 하지만은 그거는 양 당사자 간에는 무효예요. 예. 하지만은 뭐 백화점이 무슨 죄예요? 크레딧 카드 긁어서 그거 팔았는데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는 이거를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대 배우자 한쪽에서 그런 식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확 다 써- 처분하려고 확 한다든지 다 많이 써버리면 써버린다. 확 다 써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걸.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아니면은 뭐 나머지 잔존 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을 나중에 이혼 분할 재산 분할할 때 좀 더 많이 가져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예. 근데 그런 재산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그 관건이 되는 것은 뭐 이미 김원영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분할과 그렇죠. 양육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못하게 잘 보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네요. 네.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가정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의 폭력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을 많이 때렸다든지 뭐 폭언을 했다든지 뭐 배우자가 뭐 폭력적이라든지 이래서 이혼을 파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이제 폴트 그라운드죠. 네. 하지만 크루얼 트리트먼이니까 이제 이걸 보고 예. 근데 뭐 이혼을 파일해 놓고도 남편이 또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집에 와서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직장에 와서 또 이렇게 행패를 부릴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아내가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아내가 그럴 수도 말 맞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 프로텍티브 오더를 같이 신청할 수 있고 이혼하면 이혼 파일하면서 예.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프로텍티브 오더를 신청할 수 있고 보호 명령이죠. 예. 네,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을 같이 받아줄 수 있어요. 예,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에 이 로컬 지역에서 이혼 소송 중인 그 부부가 사우스레이크였나요? 그 아내가 자동차 타고 갔는데 뒤에 쫓아와서 총으로 쏴서 이 죽인 사건이 아내가 누구를요? 남편이 아내를 쫓아와서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그 네. 시그널 앞에 정지하고 있는데 죽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뭐 그 충분히 이혼 그럴 수 소송 있어요. 중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감정이 격해 있죠. 예,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데 정말 이런 그 가족 간의 폭력 이것이 이혼 사유도 되지만 또 그 이혼 소송 중에서도 굉장히 위협의 그 조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감정이 굉장히 격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이혼 소송 중에 보면 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조금씩 양보하면 될 걸 그냥 마지막까지 싸워요. 네. 그런 경우 이제 그 보호 명령을 네, 요청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많아요. 누가 실수를 했고 그다음에 아이를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달라져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셔야 될 건 나중에 어차피 나올 이야기니까 나중에 또 한번 짚어보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이제 그 이혼 소송을 파일해 놓고 네, 60일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아, 60일 이내에는 이혼이 절대 안 돼요. 네. 그건 법이에요. 뭔가 이렇게 조정 기간을 두는 건가요? 네, 60일 동안 한국엔 이혼 조정도 많이 하죠. 예. 네. 대신에 미국에는 그런 게 없는 대신에 60일이 반드시 지나야 돼요. 아, 시간적으로 이렇게 정해놨군요. 네. 네, 한국은 여기랑 많이 달라서 가정법원에서 보면 이혼을 발의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패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조정위원회, 이혼 조정위원회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있어갖고 거기서 일단은 카운셀링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법원 명령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네. 이제 미국은 그게 리콰이어먼이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군요. 하지만 60일은 기다려야 네, 된다. 하지만 60일은 기다려야 돼요. 좀 더 생각해봐라.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런 의미가 좀 강하죠. 예. 좀 더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쿨링 오프 피리어드 갖고 그 다음에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이혼이 과연 능상가 생각해보고 결정하라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이혼의 절차를 살펴봤고요. 이제 이혼에서 가장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관건인 재산 분할과 양육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네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전에 저희 시간 좀 남았죠? 예. 네. 그전에 인제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한국은 왜 이혼하면 위자료라고 있잖아요. 네. 네. 미국은 그게 위자료가 있을 수 없 법원 명령으로 인한 위자료는 있을 수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위자료는 없어요. 재산 분할만 있는 건가요? 재산 분할만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왜 다를까요? 글쎄요. 인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차이점이니까 "위자료 없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미국은 여기 텍사스는 최소한 위자료는 없어요. 위자료를 미국 말로는 알리모니라고 하거든요. 예. 하지만은 텍사스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 뭔가 이렇게 그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위자료가 되는 게 아니라 재산 분할할 때 그게 반영이 그렇죠. 되는 건가 그렇죠. 봅니다.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 배우자가 잘못을 했든 잘못하지 않든 배우자 일방에게 위자료를 적정히 주는 게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예. 네, 내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뭐 같이 살다 헤어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위자료는 같이 살다가 뭐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해서 위자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자료는 그런 경우에는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그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네. 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건 하나는 있어요. 인제 스파우절 메인터넌스라고 있는데요. 네. 뭐 품위 유지 그러니까는 상대방 배우자의 품위 유지비를 위해서 일정 부분 고려를 해 주는 경우는 있어요. 아. 어느 경우냐면 1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는 10년 이상 더 디테일하게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갑자기 뭐 여기서 이혼을 해 버리면 상대방이 그 품위 유지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 네.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 그런 그런 경우는 경우는. 예 스파우절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조금씩 아. 보조를 해 주게 돼 있는 그런 규정들은 좀 있어요. 예. 그걸 위자료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구분은 되는 거네요. 네네. 근데 위자료는 일방이 잘못했을 때 주는 게 위자료죠. 그래서 예. 네 근데 그거는 좀 구분이 많이 텍사스 돼요. 주에서는 없다. 네. 왜냐하면 같이 살다 헤어진 게 죄는 아니라 이거죠. 네. 일방이 뭐 잘못한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네. 것도 성격 차이 같습니다. 때문인데. 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폴트 그라운드 있잖아요. 뭐 예. 크루얼 트리트먼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뭐 1년 이상 그냥 아무 연락 없어 버린다든지 등등 아니면 외도라든지 이런 거는 인제 나중에 인제 재산 분할할 때 다 팩터로 들어와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시간에 인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텐데 어 맛만 조금 보여 드린다고 하면 대부분 그 한인들이 또 인제 저 1세 여기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위자료하고 하나 착각하시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 분할을 50대 50으로 하시는 줄 아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착각이냐면 우리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서 결혼 중에 모은 재산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일단 50대 50 권한이 생겨요. 예. 네, 50대 50 권한이 엄격하게 어플라이돼서 가는 경우는 결혼 생활하다가 일방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인제 만약에 뭐 통장에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하면 10,000불을 모았다고 하면 5,000불 건 아내, 5,000불 건은 남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인제 이혼을 하지 않고 죽은 경우에 그 10,000불 중에 5,000불은 남편 거니까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아내가 예. 먼저 죽은 경우 예. 5,000불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일부는 남편한테 흘러가고 나머지는 또 아이들한테 또 흘러가고 예. 또 인제 와이프가 유언장을 남긴 경우에 남편 뵈기 싫으니까 남편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친정에 있는 오빠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는 또 10,000불이 그렇게 아니라 5,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예. 그런 경우하고 또 이혼의 경우하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하지만은 이혼에서는 50-50 분할이 아니라 just and right division이라는 그 원칙이 어플라이가 돼요. 예. 무엇이 형평에 맞는가, 공평한가, 아, 정의에 그렇군요. 맞는가, just and right division. 아, 많은 분들이 그 50대 50 재산 분할이다라고 알고 계셨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이 아니군요. 네, 이혼 그게 시에는 예. just and right division. 네,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적용이 되는지 참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김원영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변호사님 오늘도 미국 법률 강의 가족법 편에서 이혼에 대한 절차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